집값 올라가는 속도는 진짜요? 이거 비교도 안 됩니다. 지금 이제 사교육비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우리 이제 부담인데, 이게 이제 각 가정의 직접적인 이제 노후의 짐이 되기도 하지만, 사실 또 우리가 전번에 저출산 문제 고민해 봤습니다만, 기혼 가정이 왜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가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실 이걸 꼽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까지는 낳겠다. 네. 근데 이게 키워보니까 돈이 이게 꽤 많이 드네. 내 노후도 챙겨야 되는데 해서 둘까지는 못하겠다.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이 사교육입니다. 근데 사교육비가 이게 그래프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지난 두 정부,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많이 안정이 됐어요. 근데 박근혜 정부 후반대로 가면서 이게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가 조금 이렇게 약화됐고,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손을 놔버렸어요. 우리가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꼭 설명을 일단 좀 등장을 드려야 해야 되겠죠. 자, 일단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. 그림은 보이고요. 예, 그게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비가 예. 초, 중, 고를 다 막론하고 초가 파란색, 중이 빨간색, 고가 초록색인데 그렇습니다. 네. 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.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10년에서 17년 사이는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그래도 그냥 뭐 좀 평탄에 평탄하게? 가까운 상당히 네네. 노력을 했습니다. 정부가 당시에. 네.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심야 교수 금지했잖아요. 그런 네. 게 있었죠. 그리고 방과 후 학교를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. 네. 이게 특히 초등학생, 중학생한테는 효과가 되게 컸습니다. 음. 해서 그리고 단속도 이제 되게 많이 네네. 나갔어요, 실제로. 그리고 그래서-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환기가 되어 있었고. 그래서 파란색 선하고 네. 빨간색 선이, 그러니까 파란색 초등학생 선하고 네네. 빨간색 중학생 선이 그 중반부에 이렇게 평탄하게 비교적, 심지어 그 초등학생 선은 푹 내려간 부분도 있었고요. 12년도에. 네. 방과 그렇게 학교 확 가다가, 들어오면서 맞습니다. 그렇게 가다가 정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 선이 연두색인데 확 올라가고 있죠.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제일 네. 꼴찌였어요. 예. 꼴찌였다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더니 19년도에 갔더니 뭐 딱 그 1등으로 안착하는. 네. 지금 좋은 건가? 이게 약간 상승 곡선이잖아요. 네.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계속 현 정부 올라가고 들어서 정말 집값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. 집값 올라가는 속도는 진짜요? 이거 비교도 안 됩니다. 특히 서울권에서 이 속도를 너무 보시면 방정하지 마시고요. 집값도 많이 올라갔어요. 작년 12% 뭐 이렇게 진짜요? 네네네. 그렇군요. 근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좀 주춤했습니다. 코로나 학원을 여도 못 가니까. 불구하고 고등학생은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사교육 근데 문제를 지금 이게 뭐 30만 원, 40만 원 이러지만 이게 사실은 사교육을 전혀 안 받는 학생까지 포함한 그쵸. 값이거든요. 그리고 서울만 또 떼서 보면 훨씬 올라요. 예를 들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만 원이 아니고 거의 한 2배 되거든요. 한 65만 원 정도 되고요. 고등학생 한 명당. 거기에 이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, 예를 들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교육을 안 받잖아요. 취업 준비하니까. 이 학생들 빼고 다시 계산하면은 80만 원 넘어요. 1인당. 1인당.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70만 원 이상이면 고액 사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은 전체 초중고 학생 중에 25% 정도가 70만 원 이상입니다. 25% 서울권에서는. 근데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.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,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아예 못 정말 수가 포기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금액이다. 그런 거.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아예 못하는 수준이고 좀 소득이 있는 분들도 저축을 하기가 힘든 그런 그렇죠. 상황이 있는 걸 네. 다 쏟아붓고 마이너스 네. 통장 끌어야지 이제 네. 고2, 고3을 겨우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이 망국의 병이다. 이런 얘기가. 사교육비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더 고등학생에 올라가고 대한 있다. 지출이 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급증했다.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. 맨 첫 번째 게 서울 지역이고 그 다음이 경인 뭐 잘 지역이고 보이지는 않으실 테지만 어쨌든 글씨가 보이시지는 않으실 테지만 왼쪽에서부터 서울, 경인, 지방
지방 요렇게 지금 나와 음. 있거든요. 그렇게 구분한 것도 흥미롭지만 이 배치표는 진학사에서 나온 걸 텐데 네. 굳이 왜 그렇게 구분했을까? 그것도 흥미롭지만 음. 보면은 서울이 먼저 쫙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경인 음. 차지하고 지방은 다 이렇게 네. 그 다음에 몰려 있고 네네.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 뭐 우리 이 지방 국립대학 그 그쵸. 굉장히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. 거점 대학들이. 예, 뭐 부산대, 경북대 네. 뭐 이런 학교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이 배치표에서는 그렇게 높이 네, 위치를 차지하지 맞습니다. 못하는데 네. 완전 그 네. 벚꽃 피는 순서, 벚꽃 지는 순서인가요?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네. 서울에서 얼마나 네. 멀리 떨어져 있느냐 네. 이걸로 이게 굉장히 일원화되는 것 같은 네, 그런 네. 느낌이 이제 여기서 맞습니다. 그야말로 네. 줄 세우기라고 보통 음. 비판받는 그런 게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네, 그런 그 서울 지난 중심으로. 20-30년 사이에 예전보다 더 약간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정점 이런 네. 구조를 더 갖게 됐고 무엇보다 음.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학생 수가 꽤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많이 뒤로 막 쳐졌어요. 이게 이제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게 자연계는 조금 낫습니다. 자연계는 지방에 그렇더라고요. 있는 유수 아. 대학들 있잖아요. 근데 이 대학들이 뭐 쥐스트, 유니스트 네네네. 이게 몇 명 안 돼요. 사실 200명, 음. 300명, 400명. 소수 네. 정예의 지방 대학이 네. 이공계는 조금 네, 있는데 여기서 좀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. 여전히 이공계도 역시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. 음. 그래서 이걸 점을 찍어 보니까 이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. 이게 지금 이제 왼쪽 인문, 오른쪽 자연계인데 양쪽 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그 동그라미 가운데 점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거점 국립대입니다.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거점 국립대는 많이 처져 있어요. 자연계일수록 더 처져 쳐져 있는 있네요, 상태입니다. 진짜.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제가 이제 이걸 물끄러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 피라미드 네.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피라미드 네. 그러니까